여기는 401번 이제 런던을 지났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지금 바뀌었습니다. 기온도 지금 18도로 떨어졌고요. 바람도 좀 불고 지금 안개도 많이 끼어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401번 디트로이트 방향입니다. 이틀 동안에 이제 짧은 휴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집에 가면 이제 그 수면 시간이 좀 불규칙적으로 돼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집에 있는 수면 시간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맘대로 그냥 늦게까지 영화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트럭 드라이버는 이제 출입을 나오면은 국가에서 트럭 드라이버의 수면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10시간을 자야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안 잘 수가 없어요. 그걸 자야지 다음에 그 다음날은 이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5시간 자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툴 안에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자게 됩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계획적이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걸 또 즐기는지도 모르죠.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정확하게 그 시스템을 룰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게 되면 어떤 그런 반항심에서 이제 그걸 역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마음대로 잠을 안 자고 아무데나 자고, 그래서 늦게까지 새벽 6시까지 넷플릭스 보다가 그때 잠깐 또 낮에 자도 뭐 별 부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출입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아침에 그냥 대충 챙겨가지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낮잠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졸려가지고 오다가 이제 캐나다 네스트 에리아에서 대놓고 지금 한 1시간 자고 지금 다시 출발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졸린 상태로 가게 되면 위험하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졸리면은 무조건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고 났더니 이거 뭐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기온도 뚝 떨어졌고, 어쩐지 뭐 이제 보통 지금 온타리오에서는 출발할 때만 해도 차 안에서 에어컨을 안 틀면은 더운 상태였는데 차 뭐 에어컨 안 틀고도 자는데 이렇게 덥다는 생각이 안 들고 시원했어요. 보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막 같이 붙어 다니면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살벌합니다. 이 캐나다의 표현은 살벌해요. 그냥 피곤하면 죽음이고, 이렇게 뒤에 꽁무니 붙여가지고 다니는 것도 죽음이라고 이렇게 그 경고판을 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하면은 뭐 너무 선정적이고 과격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의 표현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이제 가면 되니까 뭐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한
300마일 정도만 가도 내일 나머지 가면 되니까 이제 온타르를 벗어나는 게 이제 200마일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 미국 들어가 가지고도 한 200마일 정도만 가면 되는데 지금 시간은 3시 30분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날씨가 지금 저녁 때처럼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햇빛 나서 더워졌을 텐데 이렇게 지금 구름 끼어가지고 그나마 좀 시원한 상태, 에어컨 안 틀고도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온도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요즘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 또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이제 트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럭도 경기가 별로 안 좋고요. 뭐 나머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좋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제 트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뭐 신분이 영주권자 되시는 분들, 뭐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에서 또 들어와서 하고 싶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저한테 이제 뭐 카톡으로 간단하게 이제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제 유튜브를 보고 뭐 이제 많은 희망을 가졌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요, 그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꿈을 꾼다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도전하지 않고는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캐나다에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예요. 체류가 허용된 그런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놓고 보면은 이제 그게 캐나다에서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이라는 게 있어요. 일할 수 있는 허가. 그리고 그냥 일을 안 해도 합법적으로 그냥 1년이든 6개월이든 있을 수 있어요. 비지터로 들어와서 6개월 가지고 들어와서 있다가 또 한번 연기하면 돼요. 그리고 또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뭐 평생 캐나다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은. 근데 한 가지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있으라고 해도 못 있죠. 돈 있으면은 캐나다에서 여러분들을 뭐 평생 살 수 있습니다. 6개월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6개월 생기고 그래요. 뭐 있는 돈 쓰면서 그냥 캐나다를 즐기면 되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돈이 충분한 사람들이 뭐 캐나다를 굳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다 이제 저한테 한국에서 오고 싶다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뭐 어떤 희망도 안 보이고, 이제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을 떠나올 때 한국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뭐 그냥 나를 죽여서 한번 다시 살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온 거고, 이제 그래서 지금 뭐 트럭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영어권에서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서바이벌 잉글리시라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기회가 좀 많아지는 거고요. 물론 영어 없이도 삽니다. 영어 없이 영어 못해도 살아요. 다 영어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감히 그때 캐나다로 올 때 영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자꾸 미뤘어요. 자신이 없어서 영어가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은, 근데 들어오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영어를 못하는데 나보다 더 먼저 캐나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내일 모레 기다리고 있고 영주권을 받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건 뭐 너는 뭔가 했어요. 차라리 그냥 나도 한 2, 3년 그 당시에 2, 3년 전에 들어왔으면은 지금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고 영주권이 나왔구나 그랬을 텐데, 그때 가서 해도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모르고 제가 그렇게 제 생각으로만 했던 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근데 영주권을 따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자기가 해왔던 거 그거밖에 못해. 영어가 필요 없었기, 그 당시에 영어가 필요 없이도 충분히 살았기 때문에 그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그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뭐 영어를 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기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직업을 그거 때려치우고 다른 것을 이걸 트럭 드라이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트럭 드라이버도 뭐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소통을 다 영어로 해야 되고 뭐 보도를 넘어갈 때 인터뷰도 영어로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헤쳐나간다면. 그리고 기회도 그렇게 내가 금방금방 회사를 옮긴다 해도 이게 또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두려워서 함부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 정도만 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기회가 넓어진다는 거지, 영어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나라에 사는데 이제 조금 더 그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그것을 또 감내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자신이 그 준비 안 된 그것을 이제 다른 탓을 하게 되죠. 안 되면은 본인의 문제인데 그걸 밖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불만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제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어가 안 돼도 된다, 영어가 잘 돼도 된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영어가 잘 되면은 다 잘 된다 이렇게도 못하고요, 영어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가장 잘 된 케이스는요, 영어를 전혀 못한 사람이에요.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그전에 제가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그분이 가장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영주권을 먼저 딴 사람도 영어가 그렇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주권을 가장 먼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요, 제일 실패 확률이 높고 적응이 안 됐던 사람들이 영어 꽤나 좀 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영어 꽤나 좀 한다는 사람들은 입국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 들어오는 입국이 문제돼서 2주만 도장 받고
바로 2주 만에 캐나다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어가 잘 되면 잘 됩니다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자, 보세요. 영어를 전혀 배워본 적도 없던 사람이 왜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캐나다 와서 지금 캐나다 트럭커 30년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은퇴 생활 같은 생활을 하면서 보내겠습니까? 그분은요, 자기가 영어를 못하지만은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캐나다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행운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이걸 하고 싶어서 자기가 영어가 되든 안 되든 저한테 그런 거 안 되는데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 영상 보고 하는 방법, 가서 어떻게 하면, 유학으로 그 코비드 상황 때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 모든 비지터는 막혔기 때문에 유학은 가능하다 했어요. 그때 제가 몇 번을 내가 그때 코비드 상황 때 그때 그런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분은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저한테 뭐 연락도 안 됐어요. 토론토 들어오고 나서 하도 댓글에 이제 연락처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처 남기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보고 만나봤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제가 만나보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 유학원에 지급했던 학원비 그냥 환불 받으셔가지고 여행하시다가 그냥 가시라고, 한국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기간에 짧은 2달 동안에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제 본인한테 찾아온 어떤 행운과 같은 선물과 같은 그런 행운을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아주 뭐 일 안 하면서도 낚시나 하면서 오스카의 경치 좋은 데서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영주권을 가장 먼저 받은 분도 그래요. 그냥 캐나다에 들어왔어요. 코비드 상황이 오기 전에 막힐 거 까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냥 판단해서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일주일 후에 그다음부터 이제 비지터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코비드 상황이 어떤 식이든 버텨내가지고 그분도 이제 어떤 행운을 만나서 영주권까지 진행해서 영주권을 올해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안 되면 안 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잘 됩니다, 이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영어를 가장 못한 사람이 가장 잘 되어 있고요,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절박함이, 그리고 결핍이 어떤 그 기회를 또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거 아니면은 되겠다는 어떤 배수진을 가지고 하면은 항상 거기 다시 빠져나갈 그 이유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사정들은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자기가 영어가 어느 정도 돼.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안 된다는 그 기준을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영어가 안 된다면은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이런 썩어빠진 교육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 공부 그걸 왜 시켰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과외비를 지출하는 게 영어인데, 엄청난 사교육을 했는데, 그리고
최소한 사람들이 대학까지 보면은 10년 이상은 영어 공부를 했는데 현지 와가지고 영어 한마디도 못한다면은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국가의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어 공부 뭐 하려고 시켰습니까? 미친 짓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체로 국가를 상대로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 탓하지 마시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세요. 캐나다 가려고 하는데 영어 니네들이 이딴 식으로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내가 영어를 못해서 못 가겠다고. 제가 자주 하는 농담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영어 그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해도요, 습관이 안 되면 언어라는 것은요 안 나옵니다, 입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문법이나 이런 웬만한 것은 그냥 다 했어요. 그래도 와서 보니까 처음에 와서 제가 그 홈스테이 하는 그 집에 그 주인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 계약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도 이제 거기서 사시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이상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5년 사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영어가 줄었습니다. 네. 너무 그때는 일하는 게 영어하고 상관없는 이제 그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고 영어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캐나다 와가지고 영어를 내래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영어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러커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게, 뭐 어차피 영어로 이제 시험을 봐야 되고 이제 보도도 넘어갈 때도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이제 접해보는 거지만은 자꾸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들리기도 하고 이제 사용하기도 되고 뭐 디스패치들하고도 얘기를 해도 이제 뭐 문자로 보내고 그러면은 뭐 일단은 뭐 발음이 안 되더라도 발음이 안 되고 발음이 안 되는 다 똑같습니다. 뭐 우리도 인도 사람들, 필리핀 사람, 남미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지들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발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원어민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어디 전라도 사투리를 서울 사람들이 대충 다 알아듣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들으면 그냥 문자로 하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문자로 하면은 그냥 그냥 딱 보면 아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안 쓰니까 얘네들도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전혀 지장이 없고 조금씩 또 이제 들리는 것들도 이제 인도 발음이든 어디 발음이든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간신히 그냥 서바이벌 잉글리시로 그냥 살아갑니다. 얘네들 복잡하게 얘기하면 저도 TV에서 토론하고 그런 거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또 다른 분야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트럭 관련들은 또 트럭 관련 그 용어들이 몇 개 있고 이제 그거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고 그러지. 조금만 벗어나면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다른 직종에서 쓰는 언어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TV에서 뉴스 하는 거 대충 들리지 그게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누가 총을 쐈다 그러면 그냥 화면 보고 저 총기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 정도 알아듣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 안 되는 건지 자기가 그냥 원어민처럼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그걸 이제 헷갈리겠더라고요. 근데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만이.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냥 영어 공부 그거 책 서점에 가서 찾지 말고 그냥 가장 쉬운
문법책 하나 골라가지고 그것만 마스터하라고 그러거든요. 기본이 있으면은 자꾸 살이 붙어 나가는 거지. 어려운 공부한다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거 10년을 해도 안 됐는데 앞으로 10년을 공부해가지고 캐나다 온다고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거기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고난을 어떤 식으로 내가 헤쳐나갈 건가, 그런 깡다구라도 있으면 됩니다. 솔직히 뭐 세상 뭐 별거 있습니까? 부딪혀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는 전부 다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지, 그냥 뭐 동네 재벌들처럼 그냥 물려받아서 그런 사람들은 스토리가 없습니다. 인생 스토리가 그냥 부모 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내놓은 거 그대로 그냥 대를 이어서 물려받은 거 외에는 무슨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가끔 뭐 잘못돼 가지고 깜빵 한번 갔다 온 얘기고 그게 다죠. 그러니까 위대하게 성공하거나 이민사회에서도요, 자식분들 이렇게 잘 성장시키고 어느 정도 자리 잡는 분들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보다도 제가 왔을 때보다 더 그분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걸 이겨냈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일궈낸 그런 토대를 그 사람들도 여기서 적응해서 살아서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기서 이렇게 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누군가가 앞에서 갔기 때문에 그 뒤를 쫓아와서 저도 도전을 했던 거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됩니까? 이거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왔겠습니까? 이제 그분들보다 저보다 더 먼저 오셨던 분들보다 제가 그분들보다는 또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온 거죠. 그러면 요즘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저보다 더 100배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길이 만들어져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거기 먼저 그 들판을 가서 길을 내놨기 때문에 그 길이 생기는 거지, 가지 않는데 어떻게 길이 생기겠습니까? 다 그분들이 다 먼저 지나가서 한두 사람 지나가면서 길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어떤 도전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세상은 절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몸소 실천을 하면서 실패도 경험하면서 그 실패에서 노하우도 얻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그 다음 것도 생각하면서 본인이 직접 해놨다는 어떤 성취감이나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어떤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 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그것을 잘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영어가 된다고 잘 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가 전혀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본인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 저희 커뮤니티에요, 영어 그렇게 다 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간신히 그냥 서바이벌 잉글리시로도 뭐 트럭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항상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영어가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영어 때문에 좀 불편한 경우들을 많이 겪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요. 그런다고 뭐 그걸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을 잘 해내고 있고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셔야지 누가 얘기하니까 뭐 뭐 유튜브 영어 못해도 된다 그러더라 뭐 영어 잘하면 뭐 더 잘한다 그러더라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본인의 사정들은 본인이 잘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시험이나 뭐 수능이나 이런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지. 뭐 시험에 그 시험 문제의 정답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떻게 시험이 나올 줄 알고.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군가를 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 나왔구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고 그러는 거지. 본인들의 그 태도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단순히 그냥 뭐 희망만 굽는다고 꿈만 꾼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절차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부족한 게 뭔고 또 가다가 시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그런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하면 목숨도 걸어야죠. 그런다고 뭐 죽을 일은 아닙니다.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덤비면은 세상에 겁날 게 없다는 겁니다. 뭐가 무서워서 이거 이렇게 잘못되면 무서워서 또 내가 시궁창에 빠져버릴까 봐서 겁이 나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잘못되면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게 두렵고 겁이 나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죠. 세상에 안전한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길도요 어느 순간에 겨울에는 갑자기 눈보라가 와가지고 이 길이 아닌 빙판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전에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대낮인데도 이렇게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한 길은 없고 뭐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점 잘 판단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에게 제 커뮤니티에서 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꾸준히 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언제든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나름의 여러분 상황에 맞게 계획하시면은 좀 더 뭔가 보람된 어떤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제 뭐 한 80km만 가면은 이제
온타리오 캐나다를 벗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캐나다 401 하이웨이입니다.